마금소 지하차도와 성정 지하차도 등도 침수돼서 차량이 우회 통행하고 있습니다. 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차들도 현재 흙탕물에 들어가 있고 소방대원이 현재 건물로 진입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기까지 고장나면서 50층이 넘는 건물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. 거의 반침수 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, 요즘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장마 때문에 전국이 난린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오늘은 이런 장마가 길어졌을 때 미리 알아놓으면 좋은 자동차의 침수 기준, 그리고 수해 지역을 주행할 때 주의사항, 자동차 침수 시에 어떻게 하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우리가 자동차가 침수됐다고 하는 거는 이 차량 전부가 잠기는, 차량 전장이 아닌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봅니다. 그래서 아래 사진과 같이 타이어가 잠겼을 때 침수로 본다는 거예요. 수해 지역을 주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선 침수 지역의 깊이를 모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차량을 먼저 보는 거예요. 주위에 있는 차량을 봐서 앞에 가고 있는 차가 얼마나 잠기는지를 확인을 해서 내가 저 위치를 가면 차가 얼마나 잠기겠다라는 거를 미리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머플러에 물이 차면 시동이 바로 꺼지기 때문에 이 머플러에 물이 찰 수 있는 깊이에는 안 가야 돼요. 그래서 앞차를 보고 가다가 앞차에 머플러가 잠긴다 그러면 다른 쪽을 돌아서 가는 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이 머플러가 잠긴다는 거는 바퀴의 70% 이상이 잠긴다는 것을 뜻합니다. 그리고 보통은 바퀴의 70% 이상이 잠기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퀴가 70%, 그러니까 한 3분의 2 이상이 잠기는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머플러도 당연히 잠길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. 침수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저속으로, 그리고 기어 변속 없이 저속으로 주행하는 게 중요합니다.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는 절연 저항 시스템으로 즉시 전원이 차단되지만 고전압 배터리 장착 때문에 감전사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침수된 전기차에서 물이 다 빠진 후에도 시동이 꺼진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메인 전원은 꼭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03년도에 크게 왔던 태풍 중에 하나가 매미였잖아요. 이 2003년도 태풍 매미 이후에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. 첫 번째,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 시에 보상받을 수 있나?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차를 해 놓은 차가 태풍 등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. 그러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처음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기 차량 손해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 차량 손해를 보통은 다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. 이 자기 차량 손해를 가입을 했다면 그 보상 범위 내에서는 침수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계시다가 내 주차장에 물이 들어와서 차가 잠긴 것 같아 라고 해서 무리하게 자동차를 구하려고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두 번째, 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?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역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자기 차량 손해를 가입했다면 그 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시다가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났다. 그때 차가 움직일 수 없다면 그냥 차를 버리고 피신하는 게 좋은 겁니다. 굳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차를 구해야겠다고 끝까지 주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세 번째, 자기 차량 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?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 만료일까지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거죠. 근데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험사에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? 이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합니다. 차가 침수될 정도의 비가 오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실수로 차 문을 열어놓고 가거나 창문을 열어놨을 경우에 거기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차에서 떠나실 때는 항상 창문이나 문을 닫아놓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. 다섯 번째,
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보상받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차량 화재 보험은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이지 그 안에 있는 물건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침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차 안에 중요한 물건은 다 가지고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. 6번째, 침수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나?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정상으로 주차를 해놨는데 태풍, 홍수, 해일 등으로 침수가 됐다. 아니면 운행 중에 그 구간을 통과하기 직전까지는 물이 불어나지 않았어요. 근데 그 구간을 통과할 당시에 물이 불어나서 차가 침수가 됐다. 그러면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는 겁니다. 매스컴에서 침수에 대비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그 지역에 운전자가 주차를 해놨다. 그래서 침수가 됐다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고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가지 마라, 이 지역은 조심하라는 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주차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. 7번째, 침수가 된 차를 수리를 하거나 폐차한다. 그러면 보상 금액은 얼마나 받는지. 이거는 침수되기 전 상태, 그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 가액 한도, 그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 보험 가입 시에 추가하지 않은 부품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. 요즘 장마와 관련해서 자동차의 침수 기준이나 수해 지역에서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자동차가 침수했을 때 보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. 수해 지역에서 자동차 침수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